입추 지나고 처서 지나니까 새벽에 춥죠? 벌써 날씨가 이렇게 금방 변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한 달에 한 번씩 풍류와 도를 논하다라는 프로그램 올해 들어서 지금 두 번째 기회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풍류와 도를 논하다가 단순하게 어떤 강의나 강연을 듣는 게 아니고 원래 고은 최치원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는데 이를 풍류라 한다. 그래서 저희는 세계유산에 등재된 9개 서원 중에서 어떻게 하면 다른 서원과 차별화가 되면서도 무성서원만의 독특한 어떤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해야 될까 해서 최치원 선생님의 풍류, 그래서 그 풍류를 원래 고은 선생님이 어떤 정신으로 어떤 의미로 풍류를 얘기하셨는데 이 시대의 풍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고 무성서원에서 무성서원 나름의 이 시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 풍류를 지속적으로 시도해 보면서 그걸 좀 하나 정형화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고향도 아니고 이렇게 오기가 어려운 데인데 정이 끌려가지고 지금 사실 굉장히 자주 왔고 올 때마다 그냥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 들 정도로 정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이제 사실은 PPT로 준비를 해왔는데 우선 말로 좀 말씀을 드리고 이거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했지만 무성서원이 9개 세계유산이 된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뭐냐면 이제 서원을 잘 모르실 건데 그래도 이제 이럴 때 아니면 못 보니까 딴 서원 다 가면요 동서제라는 게 다 있어요. 여기는 없잖아요. 서원에 가면 제일 중요한 게 사당이고요. 그 다음에 종합강당이고요. 학생들이 머무는 동서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없잖아요. 이걸 갖고 깔짝거리는 거예요. 무성서원 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대개 이제 그 문묘에 제향된 인물들, 유명한 유학자들이 있는 곳이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알긴 하는데 최치원은 통일신라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도 아닌데 왜 하느냐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문제가 됐었는데 9개를 선정하는 과정에 무성서원이 갖고 있는 특징이랄까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강조할 수 있는 게 있어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계유산을 할 때 9개를 한 이유가 그냥 9개를 하자가 아니라 한국의 서원을 제대로 설명하고 제대로 강조하고 특화시키려면 이런 요소들이 갖추어진 9개 서원을 같이 해야 된다. 이래 갖고 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무성서원이 무슨 특징이 있을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최치원이 그럴 거예요. 두 번째 나온 게 뭐냐면 마을 안에 있는 서원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마을 안에 서원이 다 산속에 있거나 그래서 거기는 약간 먹물기 있는 선비들만 다 들락날락하고 백성 없는 데죠. 지금 마을 속에 있는 서원이 사실은 없다. 그래서 9개 서원 중에 니들 모르지 한국의 서원 중에 이런 서원도 있어. 그래서 그걸 이제 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우리 신 교수님 했지만 무성현가라는 게 여기가 무성서원이면서 저 앞에 현가루잖아요. 이 무성현가라는 게 이게 우리 유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올 수 있는 지방과 관련된 곳이거든요. 이런 것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원의 전신이 뭐였냐면 전신이라면 좀 표현이 그런데 서원이 있게 되는 그 앞 단계의 것들이 뭐냐면 서당이거든요. 무성서원은요 기본적으로 서당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치원이 여기 태인 현감으로 와서 서당을 만든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서당을 계속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확대시켜 가지고 무성서원이라는 서원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무성서원을 9개 서원 중에 넣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제일 먼저 아까 그 원장님 얘기했지만 무성서원 빼러 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율곡을 제향한 서원을 안 넣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뭐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율곡이 들어가는 서원을 안 넣는 게 기본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이해준 같이 서원을 세계유산 만드는 참여했던 교수들이 욕을 무지 먹은 거예요. 누구한테? 율곡 후손들이나 율곡 좋아하는 분들한테. 이건 기본이 안 된 놈들이다. 어떻게 율곡도 안 넣으면서 세계유산을 만드느냐? 말 되죠? 예. 여러분도 똑같이 저 욕할 거죠? 저 혼자 한 게 아니니까 뭐 그냥 도매금으로 제가 당해야 되는데, 율곡의 서원은요 북한에 있습니다. 대원군이 서원을 회철할 때 하나씩만 남겼어요. 47개의 서원 사원을 남기고 나머지는 싹 불태워버렸거든요. 불태웠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유명한 인물들 남겼는데 율곡의 서원은 해주에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거를 갖다 여기다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율곡은 안 되는데 굉장히 서운해하는 그런 게 되죠. 그러나 이따 좀 표로 좀 말씀드리겠지만 서원마다 독특한 특징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 중에 우리 무성서원은 지금 마을 속에 있다, 무성현가로 상징된다, 최추원이라는 인물과 관련이 돼 있고 그것이 오랜 전통으로 내려온 것이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9개 서원을 세트화할 때 전체의 점수를 매길 때 9분의 1로서 특징이 있다. 이걸 설명한 거죠. 사실은 이제 9분의 1이 아니라 한 서원이 한 두세 개씩 특징이 있으니까 이 서원은 9분의 3, 이 서원은 9분의 3, 이분은 9분의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하여튼 무성서원이 그래도 빠지지 않고 이게 들어간 것이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여러분한테도 그렇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세계유산이 될 때 무성서원이 어떤 특징 때문에 들어갔느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따가 좀 보면서 얘기했죠. 무성서원 역사를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무성서원 역사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 이 무성서원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 그래서 이걸 어떤 의미에서는 이건 무성서원이 있는 정읍만이 아니라 전라도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아 우리 서원이 그런 곳이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는 그 처음에 무성서원을 잘 모를 때 최치원은 유명한 사람이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그 다음에 탁 떠오르는 게 뭐였냐면 이 주목된 게 뭐냐면 이 병호 의병 일으킬 때 이 서원에서 일으켰거든요. 그게 말이 되느냐고. 최치원이랑 누구지? 충청도에 누구? 최익현이 제가 충청도에서 왔잖아요. 청양에 살고 있는 최익현이 왜 여기 와서 의병을 하느냐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과정을 보니까 그 시기에, 적어도 한말 그 시기에 무성서원이 전라도에 유생들이 모이거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회합을 하고 토론을 하는 장소가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모일 때 최익현이 와서 그때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고 내가 생각하는 게 이런 건데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의병을 일으킨 거거든요. 병호 의병. 그래서 여기서 무성서원에서, 그게 지금 비도적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굉장히 큰 저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이따 또 이제 보면서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저 최추원 선생의 문집 같은 걸 여기서 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그 영정을 저 경상도부터 모셔오는 거라든지, 사실은 무성서원이 국가사적이 된 이유가 최추원 영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건물로 보면 아주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최추원이라는 인물하고 최추원의 영정이, 국보급 영정이 여기 있었던 곳이니까 그것이 시도가 돼가지고 이제 국가사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무성서원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선생님도 말씀했지만 이 향양 얘기를 하고 동양 얘기를 했는데, 무성서원에 모였던 이 지역의 선비들이 굉장히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 특징이 있고 좀 적극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세계유산 하는 동안에는 최치원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그걸 다 못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여기 무성서원 원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정읍 전라도에 관심 있는 분들이 무성서원에 제향된 다른 분들의
또 이런 것도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제 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제 이 무성서원이 세계유산이기도 하고 이런 행사도 벌리지만 점점 더 많은 어떤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다른 서원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관광 상품화라는 건 물론 좋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약간 먹물기들이 그리고 우리 사회를 비판도 하고 우리 사회를 리드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서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한데 의원님들 계신데 딴 서원 같은 데 가서 제가 농담을 할 때는 성토를 하자. 뭐를? 우리 지금 지자체가 잘 되냐 안 되냐 이렇게 하고 써먹게 되겠냐. 이렇게 안 하면 우리 정업 죽는다. 예를 들면 이런 거를 해도 좋고 지금 여성분들 많이 왔는데 옛날식으로 하면 여자 여기 못 들어오는 데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절대 말이 안 돼요. 그럼 여기 와서 예를 들면 아까 풍류 말씀도 하셔서 이런 것도 하지만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보고 말하는 것도 하고 또 지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그래서 여기가 대학원에 더 높은 대학원이 여기 돼야 되거든요. 사회운동. 그래서 그럴 때 서원이 진짜 멋있는 서원이 되는 거거든요. 향교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우리 같으면 국립학교로 만들었다면 서원은 국가에서 지원도 해준 게 있지만 그 사회서원은 지원을 해주지만 그 나머지는 거의 지역민들에 의해서 지성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서원마다 각각 특색이 다 달라요. 지금 9개 서원 중에서 경상도가 5개, 6개, 그리고 전라도가 2개, 충청도가 1개예요. 그런데 하나가 독특한 성격을 가져요. 같은 경상도 영남에 있는 서원들도요. 소수서원하고 병산서원하고 도산서원하고 옥동서원하고 서원들이 각각의 특색이 다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 서원이 500년, 400년 역사를 갖고 온 거거든요. 우리 무성서원도 바로 그런 특징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뒤에 분들이 잘 안 보이실 텐데 하여튼 이거 준비했으니까 이거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 가치와 이런 걸 간략히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무성서원 창건 역사를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정리한다 이런 생각으로 드리고 그리고 무성서원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라는 걸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제가 말씀드렸던 강습내의 전통 이게 이제 서원의 교육의 문제고 그 다음에 병호 의병에 관한 거 이런 창의에 관한 얘기를 조금만 해드리는 걸로 하고 앞으로 이런 모임도 같지만 우리가 무성서원을 어떻게 향후 활용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잘 안 보이겠습니다. 서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사당이죠. 그래서 제일 뒤에 우리 강당 뒤에 이 사당에다가 이제 주향 인물하고 최익현하고 나머지 분들을 모시면서 이제 제향을 하는 이제 그게 이제 서원의 기본이 되겠죠. 지금 이 영정이 바로 이제 국가 지정이 됐던 지금 이제 묘사 갖다 놨습니다만 그래서 무성서원이 최익현이라는 인물을 제향하는 특별한 곳이었다. 사실은 최익현이라는 인물이 원래 최익현이라네. 자꾸 나이 들었나 보네. 우리 여기 태인 현감으로만 오셨지 우리 여기 태생지도 아니고 여기서 산 기간이 길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너무 많은 일들을 했거든요. 사실은 전국에 다 있어요. 그러면서도 가장 제일 그래도 크게 숭앙 받은 곳이 바로 이곳이다. 이제 그런 곳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림으로 했는데 지금 기본 배치가 서원을 얘기할 때 기본 배치가 이렇게 사당, 이거 제향 공간, 강학 공간, 이거는 말하자면 저기 우리 같은 문학 공간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글도 하고 생과로에서. 근데 이제 딴 데는 아까 말씀드렸죠. 양옆에 이렇게 동서재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강수재가 여기에 있죠. 근데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동서재에 학생들이 모여서 거의 뭐 한 달에 뭐 3번 아니면 뭐 5번 모여가지고 글도 읽고 강학도 하고 이랬던 곳이거든요. 제향 공간, 이게 문학 공간, 이건 뒤에서 찍은 거고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저쪽 그림으로 전해서 보여지는 이 그림이
굉장히 많이 우리가 활용을 했어요. 외국인들한테도 심사위원들한테도 이걸 보여주면서 이게 마을 속에 이렇게 있는 거 봤냐 이런 걸 강조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모습이죠. 2019년 7월 6일 날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됩니다. 근데 그때 무성서원만이 아니라 9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서원이 대개 저런 특징을 갖고 있다. 너희들 몰랐지? 한국에서는 조선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성리학의 그 지성인들이 모임하는 곳이 서원이다. 그 서원 중에서 9개를 우리가 딱 선정을 해서 우리나라의 서원의 가장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신청했다. 이렇게 이제 설득을 시킨 거거든요. 서원 중에서 9개 서원이 건립된 게 다 16, 7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400년이 다 돼야 돼요. 1800년대 거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1750년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1600년대 거까지 그렇게 들어가고 강학, 학문 연구, 선현 제양을 동시에 했던 공간이다. 그리고 지역의 교육과 문화, 지성 활동의 장이었다. 이게 그냥 지금은 되게 제양하는 것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강의나 공연이나 또 모여서 세미나나 또 때로는 토론이나 이런 걸 다 하고 또는 여기서 글짓기 같은 거에서 시상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게 서원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이 한국의 정신문화의 형성과 수준을 높인 지성의 공간이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도 다른 데보다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제가 서원을 세계유산 지정할 때 제가 서원학회 회장을 했거든요. 제가 책임지 필자입니다. 사실은 제일 걱정한 게 중국이에요. 중국의 서원은 세계유산 하자고 그러면 우리는 팽당할 것 같더라고요. 일본 가보니까 별 볼 일이 없어요. 일본은 서원이 불교 스님이 서원에 가 있는 것도 있고요. 육군사관학교, 뭐 언어학원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서원이 전체의 10%도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서원이. 그럼 일본에 가서 제일 먼저 일본에 서원 이렇게 갔는데 딱 들어가니까 서원 이름이 성당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본 학자한테 왜 성당으로 오냐? 우리가 지금 서원 때문에 한국 학자들이 왔는데 왜 성당으로 가냐 그랬더니 그 성당이 뭐냐면 성인을 모신 당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공자를 하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일제시대 그 명치유신 이후의 서원이 뭐가 되냐면 우리 같으면 육군사관학교나 사범학교예요. 관리 양성소지 우리 같은 서원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서원에서 예를 들면 명치유신 할 때 그 천황이나 이런 황실을 욕을 한다거나 비판을 하면 큰일 났을 거예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아이고 니들보다는 우리께 맞다. 이건 세계유산 갈 때 일본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될 거다. 그다음에 베트남이 있어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근데 남아 있는 게 우리는 100개라면 거기는 10개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이 제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서원학회하고 중국 서원학회가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 모여요. 올해는 한국에서 하고 내년에는 뭐 중국에서 하고 작년에는 중국에서 이렇게. 그리고 백록동 서원에서 하룻밤을 잤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려고 그래요. 거기서 술을 먹고 그때만 해도 술도 먹을 때니까 술을 먹고 얘기를 하다가 이놈들이 술이 챈 것 같아서 제가 중국 학회 서원학회 회장한테 처음에는 말을 못했어요. 말을 하면 걔들이 캔을 걸 것 같아서 그러다가 2년 지나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술 취했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꼭 하나 내가 얘기한다. 우리 한국 서원 세계유산 지정하는데 좀 도와줘라. 그러면 술이 취했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탁 굳을 줄 알았어요. 그러면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이놈들이 안 할 것 같아서. 그랬더니 술을 취해서 그랬나? 듣자마자 하셔요? 아니 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술 취해서 그런 거라 이거 믿을 수가 있나 그래. 아니 그래도 중국은 서원이 많잖아. 우리보다 더 먼저. 그랬더니 하는 대답이 뭔 줄 아세요? 모택동이 때 문화혁명 때 모든 서원 다 불태버렸어요. 그래서 지정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는 다 새로 만든 거지 옛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한국 서원이 갖고 있는 전통성 400년 이상 내려온 그리고 더군다나 대원군이 서원을 싹 없애면서 남겼던 이 서원은 적어도 역사가 400년이 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계유산을 말할 때 문화유산을 얘기할 때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아시아의 유교 문화 중에서 그래도 상징적으로 남아있는 게 한국의 서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중국에를 갔더니요. 지금 시진핑이 중국의 저 운남성 쪽에다 크게 공원을 만들어요. 뭐를 만드냐면 지금까지는 공자서원하고 공자공원하고 주자공원을 만들었거든요. 지금 만드는 게 뭔 줄 아세요? 왕양명사당을 만들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왕양명을 한국에서는 팽당했어요. 근데 중국은 주자 있고 공자 있고 왕양명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걸 다시 쓰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런 점에서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 될 때 상징성이 있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세계유산 조사할 때 심사위원들 오거나 아니면 우리 전문가들이 와서 같이 모였던 모습들을 이렇게 한 거고, 밑에 그림 이거는 이제 이따 얘기하겠지만 무성서원이 딴 서원에 비해서 좀 자랑스러운 게, 물론 이제 도산서원이나 옥산서원도 많지만 무성서원의 문헌 자료가요 굉장히 말하자면 키워드가 있고 색깔이 있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지정할 때 강점이 됐던 건데, 그 모습을 지금 같이 보는, 여기 강당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지금 세계유산에 이렇게 9개가 돼 있어요. 지금 연대를 보면 1543년에서 1634년, 그러니까 17세기 중반까지, 적어도 1634년이면 지금으로 보면 거의 400년 다 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9개 서원을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 9개를 할 때 뭐를 근거로 해서 9개를 했느냐, 이게 바로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9개 서원이 합쳐져서 한국 서원의 특징을 보따리로 만든 그거거든요. 한국 서원의 완전성과 진성, 이게 바로 세계유산 지정할 때 이제 그 보고서에도 나오고 결과에도 나온 건데, 한국 서원의 특징과 역사를 통합적이고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9개 서원이다. 교육기관의 전형으로서 서원의 특징을 잘 보존하고 있는 9개의 연속유산이다. 연속유산이라는 게 하나가 아니라 9개를 합들여야 봉다리가 하나가 된다. 그래서 무성서원이 꼭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까지 조선시대 지방지식인들에 의해서 건립된 대표적인 사립송리학 기관이다. 한국의 서원이 하나의 유형으로 정립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상징적인 9개 서원이다. 뭐 이런 것들을 전부 해서 자연 환경, 그다음에 이 건축의 형태, 그다음에 문서, 거기에 있는 정신, 이런 것들을 전부 묶어서 이제 지정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통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자세히 안 보이실 거예요. 이 9개 서원의 특징을 요거 검은 동그라미가 있고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 2개가 있는데, 검은 동그라미는 이건 강점이다. 이건 니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 서원의 특징이다. 그리고 2개짜리는 이건 그 다른 서원에 비하면 그래도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무성서원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3하고 4가 있는데, 이쪽은 그 성격 문제고 이거는 건축과 배치예요. 그러면 지금 무성서원 같은 경우는 입지 특화해서 마을에 있다라는 걸 검은 동그라미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쪽 교육에서는 무성서원은 교육 활동이 여기 자료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림들의 활동, 여기에 지금 활동했던 인물들이나 이게 굉장히 다른 곳이다. 그래서 무성서원은 다른 서원보다도 지역 활동을 굉장히 잘했고, 그 다음에 인물을 양성하는 기관이었고, 여기서 모여서 정치 활동을 했던 곳이다. 이제 병호소회 같은 게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 거라서 동그라미를 2개, 3개 넣어가지고 이걸 합쳐서 9개를 한 세트로 만들어야 된다. 그전에는 하나씩만 했잖아요. 지금 서원하고 난 다음에 한 게 뭡니까? 사찰을 했잖아요. 사찰 몇 개 했어요? 우리나라 사찰 수백 개예요. 근데 그 중에서 골라서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갯벌도 지금 다 한 거니까 이렇게 몇 개를 섞어요. 그래서 한국의 특징을 보여주는 걸로 해서 서원 중에서 이렇게 9개를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무성서원의 창건 역사, 이거 뭐 자세히 설명 안 드릴게요. 원래 처음은 고은 최치원 선생의 생사당을 사립한 것이 무성서원의 탯줄이다. 그러니까 생사당이라는 건 뭐냐면, 서원이 여기 태인에서 현감을 했는데 공적이 많으니까 살아있을 때 사당을 세우는 거죠. 이게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 태인 분들이 마음이 굉장히 좋은 분들인가 봐요. 생사당 누구 또 만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신잠. 근데
이 생사당이 기초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에 넘어와서 서당을 건립을 하고 그 서당을 발전시킨 게 이제 그 우리 여기 이 서원과 관련되는 인물들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1483년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신잠, 그래서 뒤에 이제 최치원 선생하고 신잠을 합향한 다음에 정극인, 송세림, 정원충, 김양모까지 추배하고 김건까지 추배해서 이렇게 해서 이 인물들을 다 한 것이 언제냐면 1675년에 이 인물들을 다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20년 뒤에 청액서를 올려가지고 사액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9개 서원은 전부 사액을 받은 거예요. 사액이라는 거는 요새 같으면 잘못 번역하는 사람들이 국가문화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새 사적이나 국보 그 얘기가 아니라 청액 액호를 왕한테 올려가지고 왕이 사액 하사해서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액 서원이 되면 국가에서 지원비가 결정이 돼요. 사액 아닌 서원은 다 사비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노비, 그다음에 토지, 그다음에 또 책 이런 거를 계속해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된 거고요. 그때 청액소를 올리는 게 이제 202명이고 그때 이제 사액 액호가 서원의 액호가 무성으로 무성은 저 현과 무성 현과를 상징하는 이제 그것으로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중수된 거, 그 다음에 저기 경상도 쌍계사에서 최치원의 영정을 이어내 온 거, 그 다음에 그 대대적으로 중창을 한 거, 다음에 가면 영정을 계모하기도 하고 그 문지빈 개원필경을 여기서 보여요. 사실은 지금은 목판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가능했던 목판까지 우리가 복원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은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병호 창의로 여기서 토적소를 올리고 의봉을 했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금 이런 거는 아마 아시는 분도 있겠는데 그냥 처음 보는 분도 있어 그냥 편하게 들으십시오. 이쪽에 옆에 있는 사진은 지금 뭐 이게 더 중요한 건 아닌데 문서입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지금 박물관에 가 있는데 이 문서들이 서원에 관련된 문서를 이렇게 거의 완벽하게 적어도 300년 이상 된 거를 갖고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있어도 없어진 게 많거든요. 우리 이 향약까지를 포함해서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우리 있으면서 그래서 지정할 때 9개 서원 중에서 얘기할 때 니들 잘 몰랐지 무성서원이 전라도의 정읍에 있지만 이런 다양한 서류들을 다 갖고 있는 데고 원본을 다 갖고 있는데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약 받을 때 그 전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최치원 영정이 올 때 그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이런 거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고 그래서 이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저걸 말씀드렸고 흥학의 전통과 서원의 창건 이거 바로 아까 얘기했던 서당에서부터 시작해서 정극인과 신잠이 여기 와가지고 그런 이 유림들을 선비들을 교육하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이게 선행돼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태산 서원으로 됐다가 사액을 받아서 무성서원이 된 거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뭐 202명 얘기도 했고 무성이라는 사액을 받아서 그 기사가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사액을 받을 때 연액이라는 건 사액이 내려와서 여기다 거는 걸 얘기합니다. 저게 사액 현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서원의 액이라는 게 이 명찰이죠. 이마에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저걸 아주 상징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그 책자에 연액 기사에 보면 연액할 때 예관들이 누구였다. 거기에 왔던 관리들 중앙에서 온 관리 그 다음에 그 당시 원임 그리고 그때 패백 물건 그다음에 각 읍에서 마친 부조 이런 것이 다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정말 굉장히 좋은 거죠. 이번에 번역을 하긴 했어요. 이제 그런 게 좋은 거. 그리고 이제 유산 가치를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아까 툭 건드렸으니까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마을 속에 있는 거다. 그게 제일 우선 그 9개 서원을 쭉 표현해 놓고서 비교를 할 때 제일 앞에 나갈 때가 무성서원은 니들 딴 데 이런 거 없지. 무성서원 마을에 있어. 마을에 있는 게 촌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서당과 관련되면서
정말로 살아있는 교육기관으로 사회교육관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축 구성이 간결하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건물 중에서 무성현가로 상징되는 저 현가로, 그리고 그것이 바로 뭐를 얘기하느냐면 그 지방 교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다 표현한 곳이 바로 무성서원이다. 그래서 무성서원은 서원이기도 하지만 지역 교육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서원이다. 이걸 강조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채치원이라는 문묘에 제향돼 있고 우리나라의 이 유학을 상징하는 통일시대 인물을 제향하는 곳이 어딨냐, 여기뿐이 없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영정까지 포함해서 문집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사실 여러분은 잘 알겠지만 혹시 여기 이제 오는 무성서원에 오는 답사로 오거나 하는 사람들 꼭 같이 보여줄 게, 뭐 부르원 전국인도 있지만 지금 유상대나 피향전 같은 우리 저 채치원과 관련된 유적지들을 같이 묶으면 아, 여기가 그런 곳이야. 사실은 제가 학생들 데리고 와서 잘난 척하는 게 여기가 서원터라고 마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여기가 고을터다 원래. 여기가 원래 고을이에요. 현터예요 여기가. 그래서 그 자체가 바로 이게 보여주는 것이니까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좀 빨리 넘어갈게요. 그 고운 무성서원의 기록 자료들을 다 설명을 못 드리는데 우선 영정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집, 이게 채치원 문집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피향전과 유상대가 있는데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국자 잘못 썼네. 불원 전국인도 사실은 채치원을 얘기하면 전국인을 뒤로 밀리고 무성서원 막 하면 또 뒤로 밀리는데 사실은 같이 가야 돼요. 그게 이 정읍의 또는 태인의 유림의 어떤 큰 흐름을 얘기할 때 채치원부터 시작하지만 전국인이 있어야 되고 신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이 지역 출신 인물들 다 있어야 되고 이제 그렇게 연결돼야 되거든요.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책 고문서 종류들을 한번 좀 보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쪽에 있는 게 이게 유생안이거든요. 유생안이라는 게 요새가 학적부거든요. 원생안이라고 그러는 그 학적부를 보다 보면 이 정읍이나 이쪽에 태인에 살았던 인물들이 어떤 성씨들이 어떻게 오는 걸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은 저 원생록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저기 학생들하고 좀 조사도 많이 다니고 이 자료를 사실은 제가 목포대 교수를 오래 했어요. 전라도 교수를 15년 했어요. 그때 한 게 서원 자료, 한교 자료를 전부 모아서 전라남도의 책자를 다 만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보니까 서원의 이 유생록 중에 이상하게 그 유생록 갖고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 후손들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여기도 무성서원도 그렇던데 동제와 서제 유생안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기부 입학생 명단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유생이 있고 기부 입학생 같은 경우는 돈을 내야 들어오는 거죠. 근데 돈 내는 입학생이 선비의 후손이 아니라 약간 그 말하면 신분이 낮은 이제 그런 것이 다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여기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해서 노비안도 있고요. 노비. 그러니까 서원 노비가 있으면 어떤 노비가 몇 명이고 누구고 이게 다 있거든요. 피람서원 같은 경우는 그게 국가문화재로 지적됐는데 노비의 족보가 있어요. 노비의 족보가. 근데 노비의 아들은 노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노비가 양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부인이 양인이에요. 그럼 아들이 노비일까요? 아닐까? 뭐 이거 갖고 싸우거든요. 근데 족보가 다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보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족보는 없어요. 근데 노비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세칙이라는 게 뭐냐면 요새 같은 학칙, 규약. 그래서 이제 요새 같으면 장학금을 누구한테 준다라든지 아니면 뭐 성적표를 어떻게 매긴다든지 수업을 어떻게 해서 그 결과를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이 다 나와 있는 운영세칙이 다 무성서원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약간 좀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봐가면서 설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저겁니다. 심원록, 봉심록. 감이 옵니까? 심원록. 서원을 방문했던 사람들의 명단. 요새 같으면 우리가 방명록에 사인하잖아요. 그걸 보는 순간에 김씨들이 제일 많이 왔구만. 어떻게 여기로 오는데
전라남도 사람도 왔지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 시몬록하고 복명록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 자료가 다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물책이라고 그래가지고 1733년 250년 전에 제물 서원에서 제양을 할 때 했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그래서 사실은 우리 무성서원은 저같이 연구자가 볼 때 또는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이 자료를 이렇게 남겨놓은 데거든요. 이걸 딴 데는 불태워버리거나 없앴거든요. 그리고 훔쳐갔어요. 또 팔아먹었어요. 근데 우리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게 굉장히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도. 그걸 통해서 무성서원이 세계유산 되는데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빛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연획기사라고 하는 건 사행 내릴 때 아까 설명했던 그 얘기인데 이렇게 문서가 밑에 있는 것처럼 다 나오고 중수일기도 자세합니다. 서원을 중수할 때 돈을 어떻게 걷어서 어떻게 쓰고 어떻게 건수하고 다 기록해요. 그래서 이런 기록을 갖고 있는 데가 뭐 없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무성서원은 참 잘 갖고 있어서 그런 게 세계유산 지정할 때 플러스 점수를 매길 때 그래도 도움이 됐고 그 얘기를 꼭 하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여기 유림들이나 무성서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런 문서들을 한번 같이 보고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느껴보는 그런 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빨리 끝낼게요. 그 다음에 기문 자료가 굉장히 많죠. 근데 시대가 좀 떨어지기는 해요. 근데 기문 자료가 지금 강당에 여기처럼 많이 걸린 데가 없어요. 지금 강당에 지금 여기서부터 삥 돌아가면서 연대순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문을 보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보입니다. 제일 먼저 앞에 있는 이 사액 현판, 저거는 사실은 저기 사액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건 임금이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현가로 저기 무성 현가로 그리고 이제 기문유 자료라고 그래서 창건기, 중건기, 뭐 문집 중간기도 있고 그 다음에 개간기라고 그래가지고 이 서원지를 무성 서원지도 딴 서원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1800년대 연대에 만든 서원지가 많지 않거든요. 1900년대, 90년대, 60년대 이렇게 만든 건 많지만 조선시대가 많지 않은데 우리 무성 서원은 벌써 일제강점기 이후에 2번 만들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죠. 그래서 문집도 있지만 이런 게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것만 얘기하고 이제 거의 끝내겠습니다. 강승래 전통과 병호창 이게 바로 이제 최익현과 이제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가 바로 최익현이 여기 와서 병호창이를 하게 된 게 최익현이가 잘나서 했다. 그리고 병희창이는 참 중요한 거니까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무성서원이 그런 의병을 참여할 수 있는 유림들이 모이는 대표적인 공간이었다. 그 자리에서 키워드를 주장을 해가지고 그게 동조를 얻어갖고 한 거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사회에 다연해오고 오히려 그 이전에 우리가 중시할 게 뭐냐면 우리 그 서원을 연구하는 서원 교육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글을 많이 썼는데 무성서원의 강승래 전통이 굉장히 강하다. 이게 19세기 1800년대 말 1900년 초까지 기록이 잘 남아 있는데 이렇게 강의를 제대로 한 데가 많지 않다. 그리고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전라감사가 여기 와서 그걸 다 체크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교육적으로는 아마 상징적인. 그래서 무성서원이 전라도의 서원 중에 수원이다. 으뜸 머리 숫자예요. 수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리고 그 강습내와 관련된 자료들이 이 저기 우리 무성서원지에는 이렇게 기록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원규, 학칙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의례도라든가 강습, 절목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특강하고 어떻게 강의하고 토론 어떻게 이런 거 다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거 다 갖춘 데가 무성서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은 다른 서원도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참 전라도에서는 대표적인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이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했던 병호창이 저기 요 강당 앞에 모여가지고 지금 창의를 하는 과정이고 병호 창업비가 저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1906년에 이 최익현과 임병찬이 주도를 해가지고 태인, 정읍, 순창, 곡성 등을 다 시작을 해서 갔다가 이제 결국 잡혀서 대마도에 가서 이제 죽기도 하는 건데 어쨌든 이 병호창이 무성창에는
무성서원의 의병 정신, 유림 정신, 살림 정신, 사족 정신, 그 다음에 시대 정신 이런 걸 상징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연결이 돼서 무성서원을 얘기를 할 때 서원으로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거는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서원하면 제일 먼저 들은 게 뭐예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당쟁의 소굴. 그리고 서원 다니는들 개 같은 뭐 그런 소리 했어요. 근데 그걸 그런 모습이 일부 있지만 크게 보면 우리 그 사회의 지도층이었다. 먹물들이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잘난 척을 하고 할 소리를 다 했던 거다. 우리 저 깜짝 놀란 게 상소를 올릴 때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여기 이런 강의 오신 정도면 그래도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지부상소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지부상소. 지라는 건 가질지자예요. 손에다 이렇게 짚는 거. 부라는 건 도끼입니다. 도끼를 손에 쥐고 상소를 하는 거예요. 이걸 번역을 해보면요. 원총에다 탄약을 채워가지고 대통령한테 딱 주고 앞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님, 각하, 왜 그따위로 하십니까? 마음에 안 들으면 쏴 죽이십시오. 이게 지부상소예요. 굉장히 강성해요. 요새는 비벼요. 뭐 다 잘하시고. 근데 절대 그 선비정신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서원의 선비정신이 대원군 때나 뒤에 와서 개판됐다고 막 그렇게 해서 먹물로 저기 하지만 기본 정신이 있다. 그래서 우리 무성서원도 이렇게 오시기도 했지만 사실 무성서원이 가졌던 그 기본 정신 같은 거를 밑에 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이게 제가 이렇게 모이시는 것만 해도 굉장히 저는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도 옛날 꼭 서원 같지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토론과 강학과 그런 게 있는데 그게 그냥 유교적인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대한 문제, 지성사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나가야 되고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곳이 됐으면 좋겠고 뭐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전라도의 선비 정신, 그다음에 무성서원의 역사와 특징 그런 걸 같이 좀 얘기하고 알려주고 그리고 이게 오늘로 끝나지 말고 앞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것까지 하는 게 세계유산 무성서원 그리고 무성서원에 지금 여기 오신 어른들이나 담당자나 유림들이 해야 되지 아닌가. 지금 무성서원의 유림들은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됩니까? 대답 되게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물으면 70 넘어요. 여기 50대가 오면 참 고마운 거예요. 근데 향교도 좀 달라졌더라고요. 향교에는 뭐가 이제 청년유도회가 있고요. 부녀 여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근데 청년유도회가 난 30대인 줄 알았더니 청년유도회가 60대예요. 50대, 60대예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서원은 먹물들 모이는 데요. 어린애들 데려다가 뭐 절을 시키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서원은 그거 하는 데 아니에요. 여기는 글도 좀 써서 멋있는 자기 표현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올바른 세상 보는 눈도 밝히고 남한테 줄 것도 하고 이런 그래서 무성서원이 그런 쪽에서 좀 앞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냥 막 떠들었는데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 정도 마칠게요. 고맙습니다.